물과 소금에 이제 리 박사 연구 끝에 정류수를 순환시키면서 레이저를 투과시키고 물에 특정의 자장을 가해서 물을 강력하게 결합시키는 데 성공했고, 거기에다가 이 물에 어떤 물질이 가진 정보를 프린트하여 전사하는 방법을 시행했다. 그래서 이것을 마이크로 클러스터 수라고 하는데, 물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 정보를 전달하고 있을 뿐이지만, 인간에 의해서 채취된 좋은 물은 체내에 흡수되어서 좋은 정보를 유지하고 필요한 부위에 운반하는 것이 가능하다. 좋은 물은 인간의 오장육부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인 것이다. 리 박사는 이 물을 개발하여 부인의 질병을 완치한 것은 물론이다. 리 박사가 개발한 마이크로 클러스터 수는 현재 미국의 의사들에 의해서 임상실험이 시행되고 있는 좋은 실적을 올리고 있다. 이 분야의 연구가 계속 진행된다면 21세기는 병의 치료에 있어서 물이 곧 약이 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고 이미 와 있는 것이다. 물은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물질이다. 앞에서도 누차 강조했듯이 인체의 70%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물론이고 지구 표면의 70%도 역시 물이다. 이 70%라는 수치는 우연히 일치치고는 너무나 똑같아서 그 의미를 새삼 느끼게 한다. 그래서 이 70%의 물만 깨끗하고 건강한 물로 바뀌게 할 수 있다면 이미 인체는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개발한 물의 하나로 러시아 남부지방은 세계적으로 장수촌으로 유명한 100세를 넘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다. 장수의 원인 중에서 이야기되는 것은 즐겨 마시는 산양의 우유로부터 만들어낸 유산균 음료의 정보를 물에 전사한 것인데, 이 유산균은 케피아 균으로서 이동하면서 균의 성질이 변해버리지만 이 정보만을 채취하여 전사하면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 정보를 전사받은 물의 결정 사진은 매우 정형화된 육각형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결국 전형적인 형태, 면역 형태는 육각형 구조로서 정보를 확실하고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 200배 희석하여 마신다. 이렇게 남미 안데스 지방에 자생하고 만병의 효과가 있다고 하는 고양이 발톱이라는 식물의 수액의 정보를 레이저 처리해서 전사한 물의 결정 사진이다. 기본에는 물은 정류수이지만 보는 바와 같이 정형화되고 아름다운 형태로 변해 있다. 건강하고 행복하려면 깨끗한 물을 마시라. 깨끗한 물을 마시라. 이 물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것이냐. 물에도 감정이 있어요. 염소 소독은 자연 물 구조를 파괴시킨다. 염소 소독은. 물과 인체와의 관계는, 물은 생명의 근원이며 생명 유지에 없어서는 안 될 물질이라는 것을 누차 강조했다. 밥은 안 먹어도 어느 정도 살 수가 있지만은 물을 마시지 않으면 얼마 못 가서 죽게 된다. 그만큼 물은 중요한 것이다. 물은 체내의 빈 공간을 채우는 중요 대량 요소이며 혈액순환을 위한 수송 수단이다. 그리고 물은 산소를 비롯하여 그 속에 용해되어 있는 물질들의 용제이기도 하다. 또한 물은 세포의 고형 부분들을 함께 붙여주는 접착제이다. 얼음이 접착성 효능을 가지고 있듯이 물도 세포막에서 끈끈해지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물은 물체들을 결합하여 세포 주변에 막이나 보호벽을 형성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 뇌와 신경의 신경전달 시스템은 신경 전체를 따라 길게 형성된 막 안팎에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나트륨과 칼륨에 의존하고 있는데, 고정되지 않고 자유로운 물은 세포막을 가로질러 마음대로 이동하면서 그런 원소들의 작동 펌프를 돌리게 된다. 물은 세포 속으로 들어가는 삼투압 속에서 칼륨을 세포 속으로 억지로 집어넣고
나트륨을 거꾸로 밀어내는 펌프 장치를 가동함으로써 에너지를 생성한다. 수력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물이 터빈을 돌리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물은 체내의 에너지와 삼투 평형을 조절하는 중앙 통제 장치이다. 물이 펌프 단백질을 회전시키면 나트륨과 칼륨은 펌프의 단백질에 붙여 발전기의 자석 역할을 한다. 이들 양이온 펌프의 급속한 회전에 의해서 에너지가 생성되면 그 에너지는 서로 다른 세 가지 에너지 저장고 내의 여기저기에 각각 저장이 된다. 이러한 에너지 저장고 가운데 하나가 세포 작용에 요구되는 모든 화학 반응을 처리하기 위해서 열을 발산하고 태우는 물질인 아데노신 3인산이고 또 하나의 에너지 저장고는 구아노신 3인산이다. 세 번째 시스템은 세포질 안에 있으며 칼슘을 포획하여 가두어 둔다. 갇혀있는 칼슘 두 단위씩 비해서 ATP 한 단위에 상당한 에너지가 칼슘 원자 두 개의 결합 속에 저장이 된다. 서로 분리되어 방출되는 칼슘 두 단위씩에 대해 에너지 한 단위가 또한 방출된다. 에너지 저장 수단으로 칼슘을 가둬두는 이러한 메커니즘에 의해서 인체의 뼈 구조가 이루어진다. 뼈는 몸의 기초 발판인 동시에 금기를 보관하는 보관소인 셈이다. 따라서 체내 수분 부족일 경우에 결과적으로 수력 증기 에너지의 공급이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래서 극심한 탈수가 있을 경우에는 몸은 저축이 된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 뼈라는 금고를 털게 된다. 이때 뼈 속의 수분이 빠져나가게 되는데 이것이 골다공증이 생기는 원인이다. 우리가 먹는 음식물은 애초에 물이 지닌 전기 에너지 생산 특성에 의해서 생기는 에너지 전환의 생성물이다. 인간을 포함하여 살아서 성장하는 모든 생물은 물을 통한 에너지 생성의 결과로 살아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람은 하루에 최소한 얼마의 물이 필요할까?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양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자, 아이들보다 어른의 이 수분 섭취가 많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며 땀을 많이 흘리는 직업이나 그런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도 더 많은 물을 섭취하는 것은 당연하다. 몸집이 큰 사람은 작은 사람보다 더 많이 섭취해야 된다. 그리고 계절적으로 겨울보다는 여름에 더 많이 섭취해야 하며 움직임이 많은 낮 시간, 이 밤 시간보다 더 많은 물을 필요로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똑같은 자들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기는 무리가 따르지만 일반적으로 약 3리터 정도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이 수치는 인체가 하루에 땀을 흘리고 소변과 대변 그리고 호흡을 통해서 체외로 배출되는 최소의 양이라고 보면 된다. 그래서 이 3리터 정도의 물이 체외로 매일 배출되는 만큼 다시 섭취해서 보충해 주어야 하는 양이다. 그래야만 배출과 섭취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면서 균형을 이루게 되며 체내에 계속적으로 축적되는 노폐물을 체외로 배출하게 된다. 체내의 수분이 지속적으로 부족해지면 나중에 다루게 되지만은 수많은 질병에 시달리게 되며 그 후유증은 생각보다 크다. 체내에 수분이 부족하면 제일 먼저 혈액의 수분의 함량이 떨어지면서 혈액이 탁하고 뻑뻑해진다. 그러면 심장에 부담을 주게 되면 혈액에 섞여있는 각종 노폐물을 걸러내 방광으로 소변을 만들어 보내는 콩팥 역시 수분이 많은 혈액을 걸러내는 것보다도 탁하고 뻑뻑해진 혈액을 거르는 것이 훨씬 더 힘이 들며 그만큼 부담을 주게 된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신장이 계속적으로 부담으로 나빠지게 되며 오랫동안 지속되면 신장은 서서히 기능이 떨어져서 신부전증으로 발전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래서 물이란 것은 인체 어느 한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문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3리터라는 양은 어떻게 보면 많은 양이다. 탄산 음료수인 콜라나 사이다가 한 병에 약 350ml 정도가 대부분이니까 음료수 8병 반이 되는 양이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양 같지만 인체가 수행하는 역할에 비하면 적은 양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양을 모두 물로 보충하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불편함을 크게 못 느끼는 것은 먹는 음식물로 인한 자연스러운 수분 섭취도 적지가 않다.
과일이나 야채는 대부분 수분이고 특히 수박과 같은 과일은 95% 이상의 수분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이 식사할 때 없어서는 안 될 메뉴 중에서 국이 있는데 국도 대부분 수분이다. 그리고 이외의 모든 음식물 속에도 수분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간접적으로 섭취하는 수분도 어느 정도 있다. 그러나 이런 수분은 사실상 수분이라고 하기보다는 음식물이 소화에 꼭 필요한 수분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섭취한 음식물이 소화되려면 반드시 물이 필요한 것이다. 물 대신에 탄산음료를 주로 섭취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중에 충분히 설명하겠지만 사이다와 콜라 같은 탄산음료는 당분도 포함되어 있어서 오히려 탈수를 부추기고 갈증을 유발한다. 그래서 목이 마를 때에 물을 마시지 않고 사이다와 콜라 같은 탄산음료를 마시게 되면 계속 갈증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다. 계절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여름과 겨울이 봄, 가을에 비해서 상당히 길다. 특히 여름에는 고온다수하기 때문에 땀으로 상당한 양의 수분이 빠져나간다. 그래서 다른 계절보다도 더 많은 물을 섭취해야 하며 다른 계절보다 약 1리터의 물을 더 섭취해야만 체내의 수분 대사가 원활하게 된다. 특히 여름에 땀을 지속적으로 흘리고 수분 보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분 부족으로 인해서 쓰러지기도 하며 갑작스런 탈수로 체내의 수분이 10% 이상 빠져나가면 생명을 잃을 수가 있다. 여름 중 물을 많이 먹어도 계속 갈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도 과도한 땀의 배출로 인해서 체내의 염분 함량이 줄어들어 삼투압 조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물이 체내로 들어와도 체내로 수분 흡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갈증이 유발된다. 이런 경우에는 체내의 염분 부족으로 인해서 생기는 현상으로 물에 간장이나 소금을 타서 마시면 거짓말같이 갈증이 사라진다. 우리 조상들은 여름에 오이 냉국에 간장을 타서 염분을 자연스럽게 섭취하거나 맹물에 간장이나 소금을 타서 염분 조절을 했던 것이다. 운동선수들이나 군인들이 여름철 훈련을 할 때 소금을 먹게 하는 것도 이런 이 때문이다. 겨울철에는 여름보다도 땀을 적게 흘림으로 물을 덜 마셔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굳이 겨울철이니 덜 마셔야 하겠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우리 인체는 스스로 조절하기 때문이다. 물 많이 마시면 자연스럽게 소변이 가져마려워서 체내로 배출되기 때문이다. 결코 체내에 저장되지 않으므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물을 마셔 주어도 아무런 부작용이 없다. 실제의 경험으로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물을 마신 후에 소변으로 배출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1시간 정도 걸린다. 그만큼 우리 인체는 정밀한 기계다. 소변 색깔만 보아도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알 수가 있다. 소변 색깔이 맑고 깨끗하면 그 사람의 건강이 좋다는 것이고 소변이 탁하고 색깔이 진하고 거품이 많으면 체내에 독소가 많이 있다는 증거다. 그래서 소변 검사만 해도 웬만한 질병을 알아낼 수가 있는 것이다. 우리 몸의 체온도 몸에 의해서 조절이 된다. 몸이 지나치게 열이 나면 땀으로 수분을 배출해서 몸을 식히고 열이 떨어지면 수분 배출이 억제된다. 혈액의 92%는 물이며 소장이나 대장은 물론 위의 분비물과 위액, 타액, 췌장액은 90%가 수분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중요한 물이 체내에 부족하면 세포가 수분 부족으로 인해서 쪼그라들 수밖에 없고 피부는 마르라 시들고 수척해지며 노쇠해진다.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주름살도 수분 부족으로 나타나는 현상의 일부이다. 젊은 시절 세포를 가득 채우고 있던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주름살인 것이다. 하절기에 주로 발생하기 쉬운 콜레라나 장티의 부소 같은 전염병은 설사와 오한이 발생하기 때문에 체내의 수분이 급격히 빠져나가면서 탈수증으로 이어지면서 목숨을 잃게 된다. 좋은 물을 마시면 감기나 폐렴, 홍역과 같은 각종 전염성 질환의 치료와 예방에도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감기에 걸렸을 때에는 휴식을 취하고 따뜻한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 신체 조직과 세포에 충분한 양의 수분이 공급되고 혈액 속의 수분의 양이 충분해야만 백혈구의 활동이 좋아지고 세균의 공격에 대항해서 이길 수가 있다. 인체의 각 세포의 수분이 부족해서 말라 시들면 병에 대한 정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된다. 이처럼 물은 체액과 조직, 세포, 림파액, 혈액과 같은 성분에 활력소로 작용한다. 또한 물은 영양분을 액체 상태로 만들어서 신체의 각 부위에 날라다 주고 여러 독소와 노폐물을 액체 상태로 만들어 몸 밖으로 배설하도록 도와준다. 그리고 점막 세포를 부드럽게 하고 표피와의 마찰을 없애는 데도 필요하며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데도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불가결한 존재이다.
근래 늘어나고 있는 심장질환이나 고혈압, 심부전증, 관절염, 동맥경화, 고지혈증 같은 순환기 질환이나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모든 대사성 질병들은 물 부족으로 발생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마셔줌으로써 이러한 대사성 질환과 예방의 치료에도 물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150개의 뇌세포도 85%가 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뇌세포의 수분 함량이 85%가 유지되지가 않으면 한마디로 뇌는 난리가 난다. 85%. 물은 다른 물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다. 녹인다기보다는 엄격히 말해서 물 분자가 물질 속으로 스며들어가는 것이다. 인간의 생리적인 현상은 물의 이와 같은 성질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몸에서 필요한 대부분의 성분은 물에 녹아서 흡수되고 운반되고 작용할 수가 있다. 대부분의 물질은 고체 상태에서 서로 반응하지 못하며 물에 녹아 이온 상태가 되어야 비로소 서로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소금도 물에 녹아야 나트륨 이온과 염소 이온 그리고 소금에 함유된 각종 미네랄 이온으로 분리되며 분리된 각각의 이온이 인체의 생리작용에 관계한다. 따라서 물은 인체의 모든 생리작용의 기반이라고 할 수가 있다. 술을 마실 때는 물을 많이 마시면 아주 좋다. 그런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데 술 마실 때 물을 많이 마시면 체내의 신진대사가 자주 그리고 많이 이루어지면서 체내에 흡수된 알코올이 체내에 오래 머물리지 않고 빨리 빠져나가게 되므로 술도 취하지 않고 다음날 숙취도 거의 없다. 애주가들은 술을 마시면서 동시에 물을 많이 마시면 좋다. 필자가 충분히 경험한 사항이다. 물의 충분한 섭취로 인해 몸이 완전히 소화되어 있을 경우에 혈액 속의 물 성분은 보통 94% 정도이다. 가장 바람직한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인체의 세포 내부에 75%의 정도의 물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세포 내부와 세포 외부의 수분량의 차이로 인해서 세포 안으로의 물의 삼투 유입이 일어나는 것이다. 세포막에는 수십 개의 전압 생성 분포 장치가 있으며 그것들은 수력 발전댐에서 사용하는 터빈과 같은 역할을 한다. 세포막을 통과하여 흐르는 물은 이러한 분포들을 회전시킨다. 이때 쏟아져 들어오는 물에 의해서 수력 에너지가 생성이 된다. 동시에 같은 공정의 일부로 나트륨이나 칼륨과 같은 원소들의 교환도 이루어진다. 오직 이리저리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물인데 바로 우리가 마시는 그 물만이 세포막에서 수력 에너지를 생성해 낼 수가 있다. 한편 먼저 공급된 물은 원래 다른 일들을 하느라 바쁘기 때문에 현재 묶여있는 위치를 다른 곳으로 달려갈 수가 없다. 이것이 바로 물만이 가장 적합한 피로회복 음료라고 하는 이유이며 날마다 규칙적으로 물을 마셔야 하는 이유이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아서 탈수가 일어나게 되면 세포는 자신이 비축해 둔 에너지를 빼내어 소모하게 된다. 그래서 탈수가 지속적으로 진행되면 물 대신에 음식물을 통해서 에너지 생성에 더욱 의존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몸은 지방을 저장하는 한편 단백질과 전분 보유량을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된다. 저장되어 있는 지방보다도 이러한 성분들은 분해하기가 더 쉽기 때문이다. 이것이 과체중이나 비만이 되는 이유이다. 가수분해란 물의 보완적인 작용에 의해서 풀어지고 용해하고 분쇄된다는 것이며 물이 다른 물질의 대사에 관여하게 되는 것을 뜻한다. 세계적인 장수목을 치고 물이 좋지 않은 곳이 없다. 구소련의 그루지아 공화국의 코카소스 산맥 주변이나 남미 안데스 산맥 주변 풍부한 지역이다. 결론적으로 우리 인체는 항상 물을 원하고 있다. 물을 많이 섭취해야 인체 독소가 쌓일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고 비만인 사람들은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고 물을 잘 마시지 않는 경우가 많다. 비만은 살이 찐 것이라기보다는 체내에 독소가 쌓여서 사유상 부어있는 부종의 경우가 많다. 그래서 물을 섭취해야 된다. 살이 빠지면서 생기는 주름살도 생기지가 않는다. 물이 흡수 배출하면서 신체의 모든 기능을 작동시켜서 에너지를 소비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빠지기 때문에 부작용도 없다. 단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 소변으로 염분도 같이 배설되기 때문에 음식을 짜게 먹거나 물을 마실 때에
소금을 타서 섭취해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체내의 염분 부족으로 인해서 몸이 부을 수 있으며 요실금이 생기기도 한다. 그래서 요실금이 생기기도 한다. 물 이렇게 하루 자 이렇게 마시세요.